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지금 50대인가요? 저도 50대인데요. 지금 50대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하고 계실까요? 잘리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요, 이런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자, 최근에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비은퇴자, 즉 아직 은퇴하지 않은 직장인 10명 중에 8명 이상이요,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에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지금 50대 현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자, 지금 얼마나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라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라이나 전성기 재단에서 나온 보고 자료인데요, 우리 중년 남성들이요, 행복지수 있잖아요, 그게 퇴직 후에 급락한다고 합니다. 자, 중장년 근로자 54.5%가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절반 이상이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요,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생계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일할 나이여서. 지금 50대는요, 정말 100세 시대의 절반도 안 살았잖아요. 또 아직 살 날이 많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생계 유지, 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여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은퇴 후 업무에서 해방감을 느끼지만 역시 경제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지금 50대 분들의 현실입니다. 자, 50대 이상 은퇴자 분들 은퇴 후 단점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 악화.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30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때 많은 병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가 무료함, 그리고 존재감, 자존감 상실. 자, 이런 것들이 은퇴 후의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말고요,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은퇴 나이 몇 살이나 될까요? 61살까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50살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어야 될 시기 50대죠. 왜냐하면 자녀들도 키우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본인들 은퇴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50대 현실은 어떨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직장인 체감 은퇴 연령이요, 50살입니다. 100세 시대 절반을 더 살아야 되는데 퇴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월요일 아침 회사에 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합니다. 큰일 났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또 부모 요양비, 또 본인의 은퇴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실업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요, 바로 많은 50대가 직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그 누구도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 나는 이럴 때 퇴직을 실감한다 라는 이제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가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1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하루를 보내지? 이럴 때 내가 퇴직했구나 라는 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헷갈릴 때, 직장을 안 나가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이 토요일인지 주말인지 평일인지, 그죠? 세 번째, 이건 좀 비참한 내용인데요, 밥값을 선뜻 내겠다는 말이 안 나올 때, 이제 소득이 끊겼으니 어디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선뜻 계산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알던 지인에게 연락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 또 어디 나가서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밀 명함이 없을 때, 내가 이제 퇴직했구나 라는 실감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등은 여기 이미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서 오늘 뭐 하지? 30년 넘게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자유롭지만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50대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또 떨어진 자존감 뿐입니다. 자, 실제로 이와 관련된 3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53세 남성분이고요, 전 대기업 가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처음엔 이제 좀 쉬어볼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50대 초반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면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밖에 나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밀어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54세 전 금융권 팀장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즐기며 지냈어요. 하지만 점점 허무함이 밀려왔죠. 3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내봐도 나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죠.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더 커져갔어요. 남편도 비슷한 처지라 가정 경제가 급격히 악화됐죠. 저축해 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마치 높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떨어질까봐 두렵지만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보험 설계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수입은 예전의 3분의 1도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 이번엔 52세 전 IT 부장님의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임을 깨달았죠. 50대 초반,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사회는 나를 필요 없는 존재처럼 대하더라고요. 재취업을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좌절했어요. 그동안의 경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IT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만 찾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그나마 일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직장인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퇴직 후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런데 상상한 거 하고요, 이게 현실 왔을 때는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0대 퇴직 후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더 여러분들의 현실감 있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네, 매달 받던 월급이 하루아침에 끊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금 보조, 부모님의 의료비, 요양비,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퇴직 후에 퇴직금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기대하는 국민연금 아직 멀기만 하죠.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적어도 연금 수령까지 10년은 더 기다려야 해요. 자,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취업을 도전하죠. 자,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급여는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자, 이렇게 평생 모아둔 저축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감, 그 초조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이 지금 50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퇴직 후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니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자, 재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내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지금은 퇴직금을 까먹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고민 중입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한 분식집이라도 차릴까 생각 중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노후에 거리에 나앉을까 두렵습니다. 이번엔 53세 여성 전직 은행원이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처음엔 꽤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이 정도면 좀 여유 있게 살겠다 싶었죠. 자,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자녀들 대학 등록금에 큰아이 취업 준비, 늘어나는 부모님 의료비, 돈이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쉽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앞이 캄캄해요. 재취업도 알아보고 있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 않네요. 이러다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며 살게 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만큼,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고민이 있어요. 뭘까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인데요,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독사 얘기 요즘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남성이 많을 것 같나요? 여성이 많을 것 같나요? 네,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대는 60대, 70대, 80대? 아닙니다.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독사, 노인
50대 남성이 가장 많다. 여기 보신 것처럼 50대 남성 고독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60대, 70대, 80대보다 가장 힘든 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대 남성, 한국 중장년 중 가장 외롭고 불행한 나이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현실입니다. 자, 퇴직 후 중장년 남성들의 사회적 단절, 관계 단절. 자,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통계나 보고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30년 넘게 매일 출근하던 직장, 그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직장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하던 모습, 퇴근 후에 가벼운 술자리,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나의 사회적 관계가 거의 직장의 99%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죠. 자, 그래서 퇴직 후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지? 한때는 팀장, 부장으로 불리면서 또 직장 내에서는 나름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아저씨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갈등만 더 키웁니다. 자녀들이 이러죠. 아빠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라는 말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경제적 압박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요즘 뭐 하냐? 이런 질문이 두려워서 약속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술자리에 나가서도 끼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구나.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 이것이 현재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53세 전 대기업 부장 송모모 씨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이 때문에 라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바닥을 쳤어요. 예전에는 제가 모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 만나는 것조차 피하게 됐어요. 넌 요즘 뭐하니? 라는 질문이 두려워서요. 술자리에 나가서도 구석에 앉아 혼자 술만 마시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아내와 자주 다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무기력해지는 걸 보며 아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도 대화도 줄었어요. 제가 실패자처럼 느껴져서 아이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세상에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 가는 것조차 귀찮아요. 이렇게 살 바야.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50대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 가장 크죠. 또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게 되죠. 정말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점점 안 좋아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닥을 칩니다. 자, 그렇다면 50대 이후에 10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 경제적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네, 가장 좋은 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장인 분들은 퇴직하실 때는 직장 생활은 기본만 하시고요. 내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 부족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수입원이 필요해서.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아 실현,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우리 남성들 퇴직 후에 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요. 50대인 저로서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50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넘게 직장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쫓기다니. 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55세 박 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갑작스레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 천장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업계에서 인정받던 그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듯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TV를 보다 잠들고 일어나서 또 TV 보고 와이프 눈치 보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박 씨의 일상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소주병을 벗삼아 밤을 지새운 날이 늘어났고 아내와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졌죠.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동네 도서관에 사는 중년의 봄 강자를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낫겠지 싶어서 갔죠. 하지만 그 강자는 박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재도전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걸. 30년 경력이 어딜 가겠어요. 그 경험을 살리자 싶더라고요. 박 씨는 자신의 오랫동안 해왔던 업무와 관련 있는 중소기업 컨설팅에 도전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죠. 처음엔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내 경험이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1년 후 박 씨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값진 건 다시 찾은 자존감이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더 기뻐요. 아, 나도 아직 쓸만하구나 싶더라고요. 일과 함께 박 씨의 일상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주말엔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 옛 추억을 나누기도 했답니다. 예전엔 퇴직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50 플러스 인생 리셋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중년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찾을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50대에 맞이하는 조기 퇴직, 재취업,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나머지 50년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업을 하면서 더 멋진 인생 음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50대인가요? 여러분들은 인생 음악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경험을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